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한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 꿈과 열정, 사랑이 가득한 교육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2선거구 윤미숙 의원입니다. 어느새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들녘에 새싹이 돋아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만물들도 봄을 맞을 준비에 분주해 보이는 요즘, 충남 도정도 따스한 햇살이 되어 도민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며 충남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제236회 임시의 본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충남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고 최대 현안 사항이라며 매년 청년 일자리 2,000개 창출, 청년 고용 할당제 도입,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충남의 실업자 수는 2만 1,000명, 실업률은 2.1%로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5기 출범 당시 실업자 3만 명과 실업률 2.9%보다는 향상된 수준으로 다소 위안이 되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11년 3.8%보다 낮은 3.7%로 전망하였으며 2012년 고용률은 2011년 40만 명보다 낮은 28만 명으로 하향 전망한 것은 일자리 마련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노인 요양시설 131개소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95개소를 포함하여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할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총 13개소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입소 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런 어르신들을 보는 이웃 주민들의 마음 또한 안타깝기만 합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에서는 건축법 제19조 특례조항을 두어 공동주택에도 지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이 공동주택보다는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축법 특례조항을 둔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고 충남이 앞서서 관계부처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월 기준 도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 전 38만 명보다 무려 9%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도내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3명으로 3년 전 135명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로 효칭과 고령화 대책을 위해 노인을 봉양하는 과정에 대하여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도 수당은 지급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고장 전통 문화인 효를 확산시키고 경로 효친의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상징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도 차원에서도 생명 존중과 건전한 효 문화 발전을 위해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 기념패나 일정액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행정에 대하여 주 5일 수업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도 학교의 자율 결정에 따라 3개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에 대한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학습 경험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농민인으로 구성된 충남의 경우에는 농촌의 특성상 이른바 토요일 나홀로 학생 수의 증가는 명약 관화한 사실이며 이들에 대한 돌봄 부담과 수업 일수 감소에 따른 학력 저하 및 사교육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8월과 금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주 5일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속 대책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초중등 62개 교에 대해 주 5일 수업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는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취미스쿨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 5일 수업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